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자를 집중 모집하고 조합비를 대납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법원이 택시 전액관리제가 사문화됐다는 취지의 판결로 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3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구청에서는 인촌로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촌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원래 지명을 왜 없애냐는 반대론이 팽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 의혹을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완주의 한 농협에서도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일부는 조합비를 대납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농협조합원으로 일가족 4명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묻자 갖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았다며 이제는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못해요. 지금 뭐 여기 밭도 못 파요. 기운이. 나 농민이 아니죠. 돈을 다 팔아버렸은 게. 지금 파는 지가 지금 한 2년. 영농기관과 경장 면적 모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지만 대의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투표해야죠. 조합원인 게. 조합원 하고 있고 내가 대의원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다른 부부 조합원은 해당 농협과 30km 이상 떨어진 전주에서 중고차를 팔고 있습니다. 나무 농사를 짓는다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업체 사장은 현 조합장의 지인입니다. 또 해당 농협은 지역 농협으로 출자금이 10만 원에 불과한데 조합비를 대납해줬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가입하려면 출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할 테니까 가입 권유를 했었지. 자격이 의심되는 조합원들은 대다수가 지난 조합장 선거에 앞서 신규 가입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 앞서 가입한 조합원은 172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이 가운데 160명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있는 6개월 전후에 집중됐습니다. 조합 측은 서류만으로 가짜 조합원을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조합원 실태를 하고는 있는데 서류상으로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선별해내는 것이 지난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 탓에 재선거가 이루어진 농축협이 전국에 31곳이나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위한 일정도 본격화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도내 10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모레부터는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까지 김제에만 15개 조합이 있어 이 후보 예정자가 40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조합을 혁신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합니다.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분배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구매 사업과 판매 사업이 좀 더 혁신이 돼야겠죠. 조합원들이 원하는 물품을 싼 값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해서 도내에서는 농축협 92곳과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109개 조합에 300여 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익산과 김제에 각각 15개의 조합이 있어 가장 많고 무주와 장수가 각각 3개로 가장 적습니다. 전체 유권자 수는 26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남원 농협이 7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한우협동조합이 50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운동에 제약이 많고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해서 그러다 보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28일부터 13일 동안의 선거운동이 끝나면 다음 달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19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의 오랜 고공농성은 끝이 났지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법원이 최근 전액관리제 실시에 반대한 택시업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기사들과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 사업주에게 전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이 최근 약식 재판을 통해 택시회사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서 택시 사업주는 기사들의 운송 수익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다시 기사들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명시한 사실상 월급제로 전주시는 법을 어긴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액관리제를 담은 운수사업법이 20년 넘게 사문화된 상황에서 무리한 처분은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조차 노사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강행 규정이라고 못 박은 전액관리제를 전주지방법원이 임의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과하다거나 좀 적다든가 이런 판단이었다면 저희도 이해하겠지만 이거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액관리제를 추진을 하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건 처음밖에 없는데 이거조차 또 이제 저희가 못하게 되면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510일간의 고국농성에도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전주시와 시민사회는 검찰의 항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친일 행위를 한 김성수의 호를 딴 인촌로는 전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인촌의 고향인 고창인데요. 서울 성북구 인촌로는 친일 잔재라는 지역 여론에 밀려 조만간 자취를 감출 예정인데 우리 지역 고창의 인촌로가 궁금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부안면의 인촌로입니다. 고창의 고향인 김성수의 호를 따온 도로명으로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로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인정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가 김성수의 서운을 취소하면서 인촌로는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제 그 앞잡이로는 아니더라고. 조금 협조만 했지. 그러더니 우리 고창이 인물이잖아. 친일 흔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로명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 끝에 고창군은 지난해 말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 절반 이상이 이 도로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검토해온 고창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문제가 뭔지도 국민들이 아시고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인촌로가 최근 주민 5,300여 명의 동의로 고려대로로 바꾸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3월 중이면 인촌로라는 도로명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성북구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창 지역에서는 인촌리라는 고향 마을 이름을 따서 김성수가 호를 지은 만큼 김성수의 친일 여부와 무관하게 인촌로 지명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족 자본가에서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가 바뀐 인촌 김성수의 고향 고창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 정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입 수능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 회의가 오늘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서열 명부식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1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수시가 3학년 1학기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학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며 모든 학기를 마친 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전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 일종의 자격시험 형태로 개선하고 각 대학에서는
논술로 인재를 가려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한 선발이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고 객관성을 위해서 대학은 학생 선발 후에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술과 서술식 수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제시하는 이 연구 결과를 그냥 모르쇠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하지만 대입 제도 개선이 또 바뀌면 학부모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일단 교육부와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도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은 8개월 만에 어렵게 열리는 회담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은 작년 평양 공동선언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단행했다며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모색을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할 전주 3.13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주 3.13 위원회는 다음 달 9일 풍남문 일대에서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해 전주 3.13 만세운동을 재연하고 걷기 대회와 시민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 일제 잔재인 다가교 석 등을 철거하고 동산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북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수출은 1년 전보다 9.9% 감소한 5억 9천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최근 2년 새에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46.3% 증가로 회복세지만 지난해 수출 1위인 정밀 화학원료가 37.5%, 합성 수지와 농약, 의약품도 각각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상한 기업 대출을 파헤친 전주 MBC의 박연선, 진성민 기자의 보도가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1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자신과 관계된 특정 업체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고 고의 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